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0호 제16면입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 개그맨 김민경, 박소영의 장애인 동계 스포츠 체험기,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원, 가 후원하고 KBS, 한국방송공사, 가 제작한 패럴림픽 경영수업 3탄이 1월 20일, 목, 과 27일, 목,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패럴림픽 경영수업은 장애인식 개선을 증진하고자 연예인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장애인 체육 종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 11월과 2021년 6월 총 2회에 걸쳐 8편이 제작되었다. 패럴림픽 경영수업 3탄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 개그맨 김민경과 박소영이 장애인 동계 스포츠인 휠체어 컬링과 파라아이스 하키 종목에서 팀을 이뤄 대결하는 과정을 담았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민경은 파라아이스 하키 대표팀의 정승환 선수 실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많은 분들이 장애인 동계 스포츠 종목을 꼭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호흡을 맞춘 박소영도 휠체어 컬링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장애인 스포츠를 통해 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패럴림픽 경영수업 3탄은 총 2부작으로 1월 20일, 목, 과 1월 27일, 목, 각각 1부와 2부가 방영되며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 성공적으로 마무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은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재미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미주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한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활성화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운동에 대한 의지와 체육적 재능이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1회 전 미주 장애인체전은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으로 올해 6월 17에서 18일 이틀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며 약 1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등 9개 정식 종목과 스크린 사격, 팔씨름 등 5개 시범 종목,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하는 축구공 멀리차기 등 5개 종목을 포함하여 총 19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평소 장애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국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체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의원은 전미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가 국내 장애인 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세계 장애인 체육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란다라며 함께 해주신 전미주 장애인체전 추진위원회 고문이신 유용근, 임덕규, 송옥주, 문정복 전 현직 국회의원과 임원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마무리했다. 국립재활원, 운전재활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국립재활원, 원장 직무대리 김한호, 은 2021년 12월 20일, 월, 새로운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운전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립재활원,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운전재활 프로그램은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전평가 및 훈련, 도로주행 연수 등 운전과 관련한 포괄적 재활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비대면으로 진행한 다자간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단계적인 운전재활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상운전 시뮬레이터는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노시뮬레이션 협업으로 개발한 가상운전 시뮬레이터이다. 국립재활원은 국가 유일의 재활 전문 국립중앙기관으로서 기존의 운전재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운전을 두려워하는 장애인에게 차별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한 운전과 사회 참여를 독려할 예정으로 장애인의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 공호기관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022년 1월 28일 시행. 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애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등록 신청 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는 현행과 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접수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송부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장애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장애심사 중에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권익 공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보상 근거 마련.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2년 2월 28일 시행으로 장애인권익 공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미디업 중증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하 동일, 들의 근로욕구, 역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역사회 내 취업 또는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오늘부터 3월 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적이전 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등 및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활동 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일자리 훈련 기반 확대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중증장애인분들은 7개 광역시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접수 순서에 따라 2월부터 5월까지 자택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소득활동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6개월간 장애인 인턴제, 취업성공 패키지 등 민간 일자리 연계 서비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연계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직무나 직업재활훈련 등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중증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지역번호 02-3433-0660-0707에 문의할 수 있다.